네, 잘 들리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우리 저 황중하 선생님, 김병석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한 분씩 아는 분들인데 일일이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고 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 익숙해져서 인사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언택트 시대 생존 독서 30권 읽기, 제가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뒤에 붙여봤습니다. 2회차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지난주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따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 프로그램은 책을 심화 독서로 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분석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책들을 수시로 매주 한 권씩 미리 들어보고 맛있겠거든 그때 읽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지금 언택트 시대라고 불려지는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내놓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뭔가 불안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제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쩌면 굉장히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책 한 30권 정도를 같이 쭉 한번 접해보면서 스스로 어떤 답을 좀 내려가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독서 노트를 아마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독서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뭐 이런 등에 대한 말씀들도 들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해 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막 이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 한 권에서 내 마음에 와 닿았던 문장 한두 개 또는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질문 한두 개를 적으셔도 충분히 그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도 거기에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67세 되신 분께서 3년간 노력하셔가지고 북텔러 1급에 당당히 도전하셔서 성공하신 분이 계세요.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같이 조금 몸도 좀 푸는 겸 해서 교가 힘차게 한번 불러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신 곳이 어떤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차게 한번 불러보세요. 다짐해도 바쁜 핑계 독서 못해 움켜쥔 채 성공 인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속에서 얻은 지혜 독서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북새통 책 소리를 들으러 가세 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인생살이 더덥다고 신세 한탄 여러분들 명품 가방 비싼 음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책 넘기다 잠이 드는 독서랑만 하오리까. 자, 개판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잘 될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인터벌이 생기는 것 같죠? 그죠? 네. 지금 저희들 독서 목록이 총 30권인데, 오늘은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제가 요즘 순서대로 이거 다시 한번 본다고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서울 갔다 내려왔는데, 기차 안에서 올라가면서 또 읽고 내려오면서 읽고 굉장히 바빠졌는데, 덕분에 또 여러분들 덕분에 책을 좀 더 다시 보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늘 올라가서 이어령 선생님의 80년 생각, 저 책이 신간이어서 저 책을 좀 읽으면서 갔다 왔는데, 오늘 책은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인데, 지금 좌측에 보이는 사진 보이세요? 저분이 올해 67세 되신 박준호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3년간 제가 지금 범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북새통에 계속 오셨었거든요.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노트가 우리 여러분들 받으신 노트 저기에 100권을 정리하셨고, 그 작은 노트로 된 거 있죠? 필사하신 거예요. 필사.
그런데 보통 이제 필사를 하라고 하면 제가 대부분이 굉장히 얇은 책을 필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저 선생님 어떤 책을 필사하셨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책이 자그마치 500여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세요. 굉장히 살아오신 삶이 멋지게 사신 분이세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자녀분들도 뭐 나름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키우신 분이시고, 아버님이 99세이셨는데 100세를 못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시고 중의학을 따로 늘 또 연세 드셔서 전공하셔가지고 중의사이시기도 하고, 주역에 굉장히 능통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한 번씩 기운이 어떤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를 좀 봐주시기도 하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저희 북새통 프로그램이 매일신문에 저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저 사진이 저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겸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책은 저자가 김재식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하면 차은경 선생님은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네. 자, 다른 분들은 그냥 계시고 이렇게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매주 1000만 명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와. 네, 와, 그렇죠. 1000만 명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의 운영자이시다. 200만 명 규모의 국내 최대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누적 조회수 자그마치 30억 뷰. 우와. 30억 뷰. 여러분들 30억 뷰 들어나 봤습니까? BTS가 보통 1억 뷰, 2억 뷰 이래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억 뷰는 대단한 거예요. 20살 무렵 창업을 해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글 쓰는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블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 곳의 대표이시기도 해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나오는 글을 제가 하나 써봤는데 우리 차은경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꼭. 자, 시작.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건 진짜 내 것이 아니다.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이다. 할 것들 중에서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건 진짜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내 것 아니다. 안 쥐고 있어도 내 것이어야 내 거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거죠. 자, 이분이 쓴 책 오늘 만나보려고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질문을 한 3개 정도 발굴할 수 있다면 책을 잘 읽으신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이건 뭐지? 이렇게 자문이 생겨났다면 글을 잘 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으면 책을 아주 잘 읽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책을 보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 다들 어떻게 살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잘 산다라는 말에 의미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잘이라는 말은 굿이에요. 굿. 잘 산다 할 때 잘이라는 글씨는 굿이 좋다 이 뜻이 좋다. 플러스 이 산다라는 말은 사실은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산다고 합니다. 이 산다라는 말은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사이. 그래서 사이가 좋다라는 것을 잘 산다고 해요. 여기 말하는 돈이 많다, 잘 산다고 하지 않죠? 그죠? 명예가 높다, 많다, 직장이 좋다, 권력이 높다, 이것을 가지고 잘 산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면 사실은 관계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 집에 참 잘 산다 이러죠. 부부 간의 사이가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고, 그 집에 참 부부 잘 산다 이럽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이가 좋으면 아이고 잘 산다 이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좋은 사람에게만 잘하면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런데
요것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에게 잘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에게 잘해야 요것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요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못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이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관계지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관계지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씹어봐야 되죠. 씹어봐야 된다. 씹어봐야 된다라는 것이 한번 여쭤볼게요. 성공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는 게 중요해요? 차은경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빙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NQ라 그래서 네트워크 퀘이션트라고 하는 이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창업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거나 서베이를 해보면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80%는 내가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안 망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도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지금 사모님 소리 들을 텐데 말이야. 내가 요 인간만 안 만났으면 말이야 영부인은 돼 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뭐냐면 인생 사는데 관계지수가 즉 높으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양적으로 갈 거냐 질적으로 갈 거냐의 고민을 한 번쯤 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이 책을 본다면 나름대로 답을 얻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데 뭐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안 만날 사람 안 만나는 게 중요하다면 안 만날 사람인지 만날 사람인지 안 만나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숙제죠. 그래서 그것을 단박에 아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단박에. 그것들을 우리 이제 뭐 아주 저명한 석학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박에 알아내는 통찰력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그걸 한번 발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질문 4개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 이런 질문을 던져드릴 거예요. 자, 먼저 사이가 좋아지는 것인가 참는 것인가 분명하게 좀 구분해보자. 우리 사이가 좋아진다. 이것은 뭐냐면 참으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의 이야기들을 곧잘 하는데 과연 맞는 말인지. 두 번째, 사이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것인가 노력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 본질적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궁합이 맞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만날 놈들이 만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관계를 그렇게 봐야 될 일인지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사이가 왜 좋아져야만 하는가? 그죠? 사이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참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성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타적이어야 한다. 즉 상대에게 사이가 좋아지려면 그 사람을 위해줘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즉 이타적이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타적이어야 한다면 진정한 이타는 무엇이 진정한 이타인가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보면 이런 류의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기가 이타다.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다. 라는 주장이 요 근자에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책도 거기에 준하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희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타냐 이기냐라고 보면 가만 들여다보면 이타를 빙자한 이기죠. 아이 동창회 가서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내기는 이타라고 말을 하죠.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부단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의 인간관계 속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나는 니네들 신세 안 진다. 그러면 나는 얘들 공부시킬 생각도 없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고 부모님들의 삶을 아주 멋있게 사세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부모님이 많이 되셨는데 자식 입장에서 보니까 부모님이 돈도 많고 잘 사셔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었죠. 결국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막 희생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이 맨날 돌봐줘야 돼. 그러면 그것이 이타였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이기가 이타다라는 주장이 요즘 들어서 행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하나의 트렌드화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도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프롤로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은 내가 좋을 때 좋은 것이다. 나눠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얻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정승집 개 죽어도 손님이 바글바글하다, 그 이야기죠. 어릴 때 반짝 잘 살게 되었을 때 항상 북적북적 됐었다. 그런데 가난해지자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건 이분이 그걸 체득하신 거예요.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는 것보다 나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렵게 손을 잡아도 한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쉽게 끝나는 게 사람의 관계다. 그러니 누군가를 곁에 두려 붙잡지 말고 내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이게 이 책에 쓰여진 프롤로그입니다. 혹시 공감이 되세요? 말도 안 돼, 이러세요? 자, 외로움은 함께할 때 더 자주 온다. 글을 읽으실 때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혼동하지 말고 읽으세요. 우리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혼동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분은 지금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함께할 때 더 자주 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자주 온다. 외롭다는 건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마음의 갈증 같은 것이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사람의 기대려 하기보다 나를 위한 것들을 찾는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예쁜 옷을 입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에 간다.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며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혹시 장경 선생님, 외로움과 그리움이 어떻게 다르죠? 제가 생각하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지금 옆에 있는 존재의 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존재가 있으면 그럼 뭐예요? 존재가 있으면 외로움인 것 같고요. 없으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없으면 그리움.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으시면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보시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들 보시고요.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요 감정이 사실은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자, 이 시가 이 책에 나오는 제목과 같은 내용의 글이에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사람들의 신경 쓰고 너를 나를 어떻게 나의 뿐이고 모든 영혼들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 사람에게 언제나 상대적인 나를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 동의하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가까운 사람들을 놓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죠.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가 가져온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하고의 관계성을 기존의 역량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 있으면 이제 이게 결국 싸움으로 가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는 상상을 하면서 나중에 큰 행복을 한 번에 안겨주려 노력하지 마. 그럴수록 마음을 아끼게 되잖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사소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자주 표현해 주는 게 더 좋아. 라는 글이에요. 사실 이제 시인의 글들은 사족을 붙이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운 행위죠. 달리 이렇게 무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흔히 프로스펙트 시얼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 손실 회피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선물을 줄 때는 잘게 쪼개서 자주 줘라. 그런데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으니 고통은 몰아서 한 방에 줘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마케팅에 굉장히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혹시 이 배우자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 방에 팍 줘라. 그걸 뭐 오늘도 싫은 소리하고 내일도 싫은 소리하고 이러면 듣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기쁨은 잘게 쪼개줘라. 그래서 선물을 만약에 100만 원짜리 하나 사줄 일이 있거든. 10,000원씩 100번을 줘라. 그것의 효용값이 훨씬 크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고통은 잘게 쪼개지 말고 한 방에 줘라. 그래야 뭐다? 고통의 크기를 많이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번에 안겨주려 노력하지 마. 거의 사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날 때마다 사소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경제학에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곁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게 있고 멀리 있어도 내 것인 게 있다. 연락의 빈도가 관계의 척도는 아니야. 내 사람들만으로도 인생은 벅차. 어떠세요? 이쯤 되면 이 감탄사가 탁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저는 이렇게 읽다가 너무 마음에 들면 이렇게 글로 제가 써요, 글씨를. 사실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써서 이제 보통 글씨를 올려드리는데, 이 글씨가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어요. 원래 아까 책 제목보다도 훨씬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내용이, 그러니까 곁에 있다고 내 것인 건 아니다, 그죠? 멀리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슬픔을 나눌 때 관계는 더 깊어져.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내게 좋은 사람이란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곁을 지키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 장학년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계속해서 잘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잘해주는 척하지 마. 자, 이거 논쟁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안 하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약간 뭐 손에 물 안 묻혀주겠다고 하고 하늘에 별 따다 주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잘해주는 척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결혼에 성공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잘해줄 거 아니면 처음에 잘해주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최윤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없는데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잘하지 말라고.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보다는 빈말이라도 사랑한다고 하고 뭐 고생 안 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그게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글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하는 그런 글이었고요. 갑자기 제가 자꾸 질문해서 죄송해요. 앞으로 며칠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혼자 떠들다 끝내겠습니다. 자, 안 맞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잘 안 맞아. 성격이 잘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뭐가 안 맞아.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과연 안 맞는 건지 잘 모르는 건지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장학년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네. 잘 안 맞는 것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척 결론 짓는 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가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같이 아파야 하나. 나는 이렇게 화를 내는데 너는 왜 화를 안 내느냐며 따져 물었다. 내가 화를 낼 때 너도 같이 화를 내야 싸움이 된다는 말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 있지 않은 건 아닌데, 나도 자기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라는 건 자기 혼자 아픈 사람이 된 기분이 들어서일까?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도 아파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글들은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감을 가져올 수 있는 글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되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 편이 돼줘야 되는데 아주 냉정한 자세로 스탠스를 취하면 아주 짜증나는 일이죠. 이거 제가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저는 일체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남하고 사는지 뭐 같은 식구인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이 기쁠 때 같이 기쁘고요. 상대가 슬플 때 같이 슬픈 상태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기쁠 때 왠지 우울해지거나 살짝 불안감이 든다. 이건 뭐예요? 이건 연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확하게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펜하우어의 감정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아내가 기쁜 일이 생기면 막 기뻐요, 같이.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막 슬퍼요.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왠지 좀 회사에서 승진하고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럼 살짝 불안해. 그건 거 사랑 아니에요. 연민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연민은 사랑하고 아주 비슷한 색깔을 내는데 다른 거죠. 그래서 왜 너하고 꼭 같이 아파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글이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글 같아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장현 선생님 읽으세요. 네. 멍청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랑하니까 모르는 척 할 뿐이다. 멍청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랑하니까 모르는 척 할 뿐이다. 요거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 놨다가 화날 일 있을 때 이렇게 툭 하나씩 주면 굉장히 메시지 전달에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멘트가 될 것 같아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 내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한 부탁을 듣고 망설이지 마라.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즐겁게 해줄 있는 일이 아니면 즉시 거절하라. 그것이 서로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다. 뭐 이런 류의 글들은 사실은 최근 2, 3년간 수도 없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었고요. 지금은 뭐 이게 훈련이 되어가지고 너무 노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누군가 너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나도 아파봐서 안다고 말하지 마라. 오우, 대박. 네. 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야. 위로는 꼭 말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굉장히 여운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 유시화 선생님이 시집 중에 보면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 뭐 이런 제목으로 시집이 있죠.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쓴 시인데 내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좋은 곳으로 아이가 갔을 거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니도 네 아이가 죽어봤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쓴 시가 지금도 저는 약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서불이 위로하려고 드는 거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상갓집 가서 가장 최고의 어쩌면 이 예의를 표하는 것은 그저 손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어줄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뭐 고인의 명복을 이런 이야기 어쩌면 다 그냥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잘해주는 걸로는 부족해. 사랑이 애절해지는 순간은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질 때다. 자, 그래서 사랑이 애절해지는 순간은 함께 하게 되었을 때부터가 아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질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도 사실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은 오래오래 지속하고 싶잖아요. 사랑의 감정을 오래오래 지속하고 싶거든 비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언제라도 떠날 것 같은 느낌을 줘라.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떠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벤트도 하고 계속 사랑의 감정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 이게 떠날 것 같지가 않아. 그 순간 그 에너지는 상실된다. 그래서 저기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지는 상태를 지속시켜라. 집에 가셔서 사랑받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 언제라도 떠날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풍겨라. 이해되시죠? 그러면 막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생겨나는 감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경탄이라고 불러요. 경탄. 기대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기쁨을 우리는 경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잘만 조절하시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 아니라 30년을 갈 수 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만으로 내 사람마다 인생은 벅차. 네 사람들만으로도 인생은 벅차.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이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의 숫자가 250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1000명은 다 넘게 들었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그 사람과 관계십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의 맨파워는 기본 250명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넘기면서 1년간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지우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 그러니까 그 250명 챙기기도 바쁜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나니까 정작 그것도 못 챙기는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문학적 차원에서 시로만 볼 일은 아니고 이게 경영학 쪽에서는 다 검증되어진 데이터들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250명 이상 관계 못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히 많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시간은 한정돼 있어. 너무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려고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사람이 재산일 수도 있지만 그건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면 된다. 한정된 시간을 많은 곳에 조금씩 나누어 보내지 말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맥이라는 것에 대해 제가 자료조사를 좀 해봤어요. 왜냐면 이 책이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키케로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로마 시대 때 키케로.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도움을 얻기 위해 많은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가? 이럴 때 우정은 가난과 궁핍의 자식일 뿐이다. 부족하고 덜 떨어진 자들일수록 친구들의 도움을 더 많이 원하는 법이다. 인간관계를 넓히는데 절절하게 매달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관계가 넓어질수록 나는 과연 강해지고 있는가?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지금 로마 시대면 지금 시대가 언제적입니까? 그죠? 지금 BC 100년 전이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금 2500년, 300년, 3000년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걸 보면, 두 번째, 내가 기억하는 사람을 인맥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나를 인맥이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리가 핸드폰에 들어있는 명단이 인맥은 아니죠.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숫자. 이제 우리가 보통 은퇴를 하고 나면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그죠?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인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퇴를 해보고 나면 그렇지 않죠.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인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NS 피로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요즘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SNS 상에서 뭐 카톡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문자들, 메시지들이 막 이렇게 오죠. 그것 자체가 이제 소음이 되어가지고 피곤해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SNS 피로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과잉 피로증후군. 이것도 요즘 많이 느끼시죠? 나는 뭐 원하지도 않는 정보들이 막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하루에 접하는 정보가 보통 신문지로 7페이지?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고 있고, 요즘 굉장히 뜨는 사업이, 그래서 어떤 사업이 뜨는가 하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디지털 디톡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디톡스라고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체중 조절하려고도 하고 뭐 이렇게 건강해지려고 하잖아요. 이 디톡스 중에 디지털 디톡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블로그나 SNS 상에 내 흔적이 있는 것을 싹 지워줘요. 싹 지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디지털 디톡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의외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자, 침묵은 금이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침묵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세요? 이것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하고의 갈등이 시작되면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말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침묵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저 인간이 뭐 숨기는구나 이래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거나 부딪히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그 순간 혼자만의 상상과 불안함으로 또 다른 오해와 분노가 생겨난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시집이 좀 도움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저의 임무는 이 책을 사서 읽어보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다 해봐드리면 저는 저작권에 위배되기도 하지만 이 저자가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제가 그 사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보시고 저 책 괜찮다 싶으면 저는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나요? 이 책인데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를 접어요. 이렇게 모퉁이를 접으면서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가고 다시 그 페이지를 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타이핑을 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는 독서를 좀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는 시예요. 이 시도 한번 우리 낭낭한 목소리에 차은경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장지보다 알맹이가 중요해.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보여줘야 하는 이력서가 길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수록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자랑을 한다. 서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어디 대표입니다. 라고 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읽고 나면 박수도 좀 치고 이러면 좋으려면은.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이력서 쓰면 3페이지 넘어가고, 이러면 곤란하다, 그죠? 명함에 앞뒤 뒤에 꽉꽉하게 채우면 좀 곤란하다, 그죠? 그냥 한 줄이면 충분한, 이런 거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그래서 저도 뭐 직함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신문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뭐 합니까? 이래서 뭡니다. 또 뭐 이야기하다 보면 또 뭡니다. 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직함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거야. 오, 대박. 요건 제목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한 일주일 정도 하지 마시고 빨래도 하지 말고 계속 개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요걸 외워놨다가, 지친 거야. 그렇지. 이걸 외워놨다가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쳐 있을지 모른다. 익숙하게 하던 일도 더뎌지고 즐겁게 하던 일들도 재미가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랄 때도 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인지 모른다. 우울한 것일지도 모른다. 혼자 길을 나서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라. 쓰러지기 전에 살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 박수. 여러분들 들으시고 느낌이 오시면 이렇게 박수 좀 치세요. 네. 네. 반응, 좋죠. 굉장히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너무 지쳐 있잖아요, 다들. 그래서 코로나 이것이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흔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공이 뭐냐?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라고 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잠잘 때,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성공한 거래요. 아침 안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유, 아침이 빨리 밝아야 될 낀데, 이 생각이 막 들잖아요, 주무실 때.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맞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하루에 1억씩 늘어난다.
아유, 빨리 아침 안 되나 싶으잖아요. 막. 예?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디 일하러 가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아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소개해드렸고, 터널은 지나가는 길의 일부분일 뿐이다. 살다 보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다. 터널은 지나가는 길의 일부분일 뿐이며 끝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곧 터널의 끝이 나타날 거다. 힘들 내시고요. 장점이 때론 맹점이 되기도 해. 장점은 좋고 단점은 나쁘다 나누어 말하지 말자. 이건 진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살다 보면 때로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누구는 장점이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누구는 단점에 행복해지기도 한다. 사람은 모두 장단점을 타고나지만 어떻게 사느냐는 자기 몫인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왜 이제 이 글을 이분이 써놨는가 하면 관계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장점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장점이 별로 없으면 장점인 척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착한 척 해야, 사실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해야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척하면서 살리니까 스트레스죠, 제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가면 이것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그렇게 되면 관계가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삶이 된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면을 쓰려거든 끝까지 벗지 말고 끝까지 벗지 말고 말고 들키지 말고 들키지 말고 제발 제발 썼다 벗었다 하지 마라. 썼다 벗었다 하지 마라. 이거 미치죠? 그죠? 관계를 해보면 가면을 썼다 벗었다 막 해버리면 굉장히 상대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비중 없는 조연들은 지나가게 두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나를 먼저 보듬어주고 인정하며 사랑하자. 어차피 그 누군가라는 대상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이다. 내 스스로에게 당당할 때 그 누군가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글도 여운을 주는 그런 글이었고요. 이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쓴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우리 장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림자에 속지 마. 빛을 등지고 걷지 마. 외롭다고 빛을 등지고 걷는다면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와 벗하게 돼. 앞을 바로 봐봐. 저마다 저렇게 자기만의 아름다운 빛을 자랑하기 바쁘잖아. 뒤돌아보지 마. 애써 내 어두운 면을 볼 필요는 없어. 박수. 외롭다고 등지고 걷지 마.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벗하게 돼. 외롭다고 빛을 등지고 걷는다면 그죠? 어두운 그림자가 그래서 어떤 좀 어렵고 외롭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등지고 걷지 마라. 정면으로 맞닥뜨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김정은 교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격하게 외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격하게 외로워라. 외로움을 격하게 해버려라. 이건 외로움과 정면으로 맞닥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지고 피해서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외로우십니까? 네. 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과소평가보단 과대평가가 나아. 스스로를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수.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괜히 이렇게 자기 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요약이 잠깐 해봐 드릴까? 겸손이라는 단어죠, 겸손. 겸손을, 우리는 겸손을 과소평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가요? 자기를 남들한테 조금 과소평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겸손의 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노예의 덕목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덕목.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야 이놈아 뭐 했냐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나으리 뭐 그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죠. 노예는 자꾸 대들고 잘난 척하면 주인한테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갖추어야 될 제1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겸손을 노예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래 보니까 자꾸 자기를 과소평가하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겸손은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게 겸손이지 없는 자가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특별한 이 지위에 있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겸손은 노예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겸손하면 그건 말이 되는데 나는 지위가 없다고. 그런데 겸손하면 그것은 뭐다? 노예의 덕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차라리 과대평가해라. 못하게 잘한다고 하고 한번 해보면 되지요 뭐 하고 뭐 하면 되죠.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것 같고요. 나보다 더 나를 행복해 줄 사람은 없어. 이것도 뭐 인정하시죠. 틀린 게 아니라 덜한 것. 살아가는데 정답이 어디 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야. 단지 조금 덜 만족스러운 것일 뿐이야. 마음의 장고장을 방지하는 법. 먼저 말해달란 소리야. 이거 굉장히 재밌게 써져 있는 글인데 제가 좀 중략을 해서 너는 내가 좋아? 응. 내가 좋냐니까? 그래 좋아. 하루도 몇 번씩 물어본대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근데 왜 자꾸 물어봐 그걸? 이렇게 된 거죠. 왜? 내가 귀찮아? 이제 또 대든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물어보는지 내 이해가 안 돼. 내가 좋다고 했잖아. 이제 이래 된 거죠. 제일 밑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장경 선생님. 내가 묻는 게 귀찮으면 먼저 좋다고 말해. 대박. 그죠? 대박이죠. 네, 와닿습니다. 맞았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귀찮으면 네가 나와 좋다고 먼저 말하면 되잖아. 왜 니는 좋다고 먼저 말 안 해? 이 말이잖아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먼 미래보다 지금을 이야기하자. 그렇죠. 뭐 아까 우리가 프로스펙트 시어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잘해줄게, 20년 후에 잘해줄게. 이거 다 필요 없다. 지금 현금을 입금해라. 그래서 지금 현금 입금 요게 가장 좋은 거다. 그죠? 황금 소금은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입금이 가장 좋다. 그 이야기를 지금 책으로 써놓고 계시고요. 사랑은 발견이야.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맞춰준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사랑해서 힘든 게 아니야. 나를 힘들게만 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마라. 라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임팩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마지막 장 간단하게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4장이 이제 뭐냐면, 그래서 어떡하라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책 내용 전체 구성이. 그래서 지금은 뭐다?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안부 묻기,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옷을 입고,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기. 언제나 내가 행복한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나와 끊임없이 대화하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지, 또 잘한 일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일은 없었는지,
내게 안부를 묻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 없다. 단지 자기 기분에 맞춰 참견하기 좋아할 뿐이다. 요 메시지를 써서 히트 친 분이 누구죠? 혜민 스님의 글에 보면 남들은 너에게 아무 관심 없다라고 하는 글이 있죠. 그 같은 돌아보니 나를 망친 건 나더라. 보통 삶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려놓지 못하는 데 있다. 그동안의 정성과 시간이 아까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 어머니께서 이분에게 들려준 몇 가지 이야기를 쭉 써놓으셨어요. 이런 말을 하셨대요. 재능이 많으면 끼니 걱정하며 산다. 일리 있는 것 같죠. 몸에 무기 가지고 다니지 마라. 욱할 수 있다. 너도 모르게 욱하는 날 그 무기가 사용될지 모르니 절대 몸에 무기 가지고 다니지 마라. 남들이 하는 좋은 칭찬은 흘려들어라. 너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칭찬의 덫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옛날에 그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긍정의 말만 들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고맙고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하고요. 행복이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 것이다. 더 남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미쳤다고 생각할 것도 아닌 그냥 제로의 상태. 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내일 아침이 빨리 밝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행복한 거다.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잘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 잘 사는 것과 잘 하는 것은 다르다. 잘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못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는 게 더 중요하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잘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고. 저도 지금 이제 북새통을 그동안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아시겠지만 교수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 때 살아있죠? 밀폐된 공간 안에 숨겨져 있을 때 교수의 권위는 살아납니다. 이해되시죠? 밀폐된 공간에, 폐쇄된 공간 속에 있을 때 교수는 권위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 짓을 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도 제 제자들이 몇 명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비교치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며칠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뭐 모르겠다 뭐 그냥 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제가 아무리 한들 어려서부터 책을 체계적으로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인정하자 그거 이런 생각이고요. 나도 그냥 책이 좋아서 읽을 뿐이지 뭐 제가 깊이 있게 아는 사람도 아니니 그냥 그 수준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저 새끼는 원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뭘 가르치면 손가락을 보지 마라 그랬죠. 달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결국 생존 독서인데 왜 이런 시집을 읽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맥락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감성의 어프로치가 가능한 사람, 감성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감성력을 자극시켜주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시죠. 그래서 공자도 시경을 첫 번째로 꼽는 겁니다.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꼽을 때 시경을 가장 베스트로 꼽는 이유가 인간이 어쩌면 가장 본연의 모습을 글로 써놓은 것들이 시라고 본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를 하나 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 시를 제가 읽어 나가는 동안에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읽어 나가는 동안에 뭐 저런 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앞으로 생존하시기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울림이 왔다 나한테. 그러면 나는 굉장히 감성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책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몇 분 이야기 좀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 언택트 생존 독서 3회차는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지금 이렇게 타이핑 치고 있는 중이어서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누군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람이 뱉어내는 말은 가장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우리가 신뢰를 보내는 것인데, 지금 이어령 선생님 암투병 중이시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천재 소리 듣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굉장히 이 천재의 영역에 계셨던 분이 지금 암투병 중에 마지막 제자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100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놓은 책이 바로 이어령 80년 생각이에요. 저는 읽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에 나름대로 긴단한다고 하는 석학들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해라라고 써놓은 책들을 제가 얼춤 다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의 메시지보다 임팩트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쩜 우리에게 또 좀 이렇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 책에다가 이분이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이 책은 나에 대한 용비어천과 같은 책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자기 잘난 이야기를 독자들이 왜 읽겠어? 그쵸?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놓은 내용이 용비어천가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마라.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써져 있는 이어령 선생님의 80년 생각을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라는 책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그래도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좀 대화를 나눠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책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느낀 점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오셨네요. 네, 김명진 관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텔러를 취급하시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책의 본질은 읽히는 데 있다. 책은 왜 태어났느냐? 읽히려고 태어났다. 그런데 읽히지 않도록 책장에 꽂아두고 있는 것은 책의 직무유기다. 책의 본질에 반대되는 행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이종숙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저 계시네요. 저분께서 백만장자세요. 저분이 책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서재의 책을 저희들에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이 지금 각 도서관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다 책을 이렇게 메모해 가면서 읽으시는 분이어서 그 책을 누군가는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것을 좀 해보고자 하는 건데, 이정숙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자기 집에 먼지 쌓인 책, 꼽혀 있는 책들을 고문하지 말고 바깥으로 내놔라. 아시겠죠? 그거 꽂혀 있으면 그 책은 뭐다? 본질에 반하는 일이다. 자, 몇 분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정숙 사장님 한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숙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최병철 강사님의 그 책 이야기도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는지요. 특별한 인연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번 생존 독서에 또 도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시들도요, 참으로 그죠? 울림 있고 참으로 또 써먹을 것도 많죠. 남편에게 써먹을 걸, 우리 자녀들에게 써먹을 걸 일일이 사진 찍어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저희 센터에서 아나 바다에 아껴 쓰고
바꾸어 쓰고 나누어 쓰고 다시 쓰고 이런 그 모임을 했는데 어디 소문을 듣고요. 서울 어떤 신문에서 왔어요. 그래갖고 막 신문에도 나고 해서 책을 많이 나누었는데 한 권에 3,000원씩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거의 53만 원 가까이 판매를 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또다시 책장에 있는 거 꺼내면서 또 한 개 겹대고 또 주변에서 사갖고 가고 하면서 일으키게 되는 그런 책이었는데 힘입어서 이번 주 토요일 3월 6일 날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막 택배로 막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영주에서도 오고 막 서울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책으로 또 새로운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이 되고 생존 독서가 되는 진짜 기가 막히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또 누가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마디 오늘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돌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좀 발표를 시켜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스트레스겠다 싶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계시고 아까 우리 도서관장님 어디 계시나? 김명진 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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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백선 원장님 오늘도 성공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당장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네요. 이게 참, 이렇게, 시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를 확실하게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좋은 시집도 소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거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만날 사람과 안 만날 사람 단박에 알아내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겠다. 이 질문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답을 찾아야지 이러고 들었는데, 그거까지 못 찾았고, 그래서 책을 다시 이렇게 오공하게 읽으면서, 필사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씹어 먹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누가 한 말씀 하실까? 보자. 정혜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말씀, 네. 인상 깊었던 글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옛날에 이제, 저희 센터에 오셔서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 책을 리딩해 주셨을 때 가장, 이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도 있었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번에 이제 신청하게 됐고, 제가 또 원래 이제 책을 50권 목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또 질문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저는 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를 들어보니까 머리보다 가슴이 더 설레고 더 반응이 빨리 온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저는 여기에서 가장 이제 와닿은 게 선물을 줄 때는 잘게 쪼개서 여러 번 줘라.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관계 지수를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쪼개서 사람들을 이렇게 100번을 만나면 성공하리라는 그런 게 저한테 와닿았어요. 제가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와닿았고요. 또 진짜 경소는 가진 자가 한다. 이 말이 또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말이 머리보다는 가슴이 와닿는 게 이 시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또 시를 또 좋아하게 될 것 같은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한번 말씀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자,
안 계시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김병섭 선생님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다가, 이제 지금 퇴직하셔서 계신 분인데,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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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수원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로 가서 우리 원장님 강의를 좀 듣고 싶은데 기회가 계속 안 되어서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19가 참 불행의 어떤 씨앗이 됐지만 저에게는 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하나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난주는 시간 끝나기 전에 급하게 나갔었는데 오늘 감명 어린 그 문장보다는 일단 원장님 강의를 2회까지 지금 들었다 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요. 이런 게 좋은 기회가 계속 저에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조금 오버된 듯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김성곤 선생님. 예. 어디 계십니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예, 여긴 계룡입니다. 계룡,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병섭 선배님 원장 계시면 하여튼 또 반갑고요. 네. 저는 이 계룡에 있기 때문에 자연하고 더불어서 좀 살고 있는데 이 하늘 땅은 별로 저를 괴롭히지 않는데 결국 저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그때 말이 안 튀어나오는데 오늘 이 시집 잘 좀 외웠다가 좀 써먹어야 되겠어요. 나는 네. 좋은 사람 만나기도 바쁘다가 너 같은 놈하고 앞으로 인간관계 안 하겠다 이런 말. 이상입니다. 네, 박수. 네. 좋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다들 반가웠고요. 또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령 선생님 80년생과 기대하시고 손 흔들면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